2년간의 휴가. 줄 베른 글, 레온 베넛 그림, 김주경 옮김. 1장 1860년 3월 9일 밤 먹구름이 바다와 뒤섞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씹어나온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는 거친 바다 위를 작은 배 한 척이 달리고 있었다. 돛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크기로 봐서는 100톤 정도 되어 보였다. 쌍돛대가 달린 이런 범선을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쿠너라고 부른다. 이 수쿠너의 이름은 슬루기오인데 배 뒤편의 명판에서 이름을 확인하려고 해봤자 헛수고일 뿐이다. 파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배와 충돌했기 때문인지 아무튼 사고로 명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까닭이다. 밤 11시였다. 이런 위도에서라면 3월 초까지 밤이 길지 않다. 그래도 어슴푸레 하기나마 첫 새벽빛이 나타나려면 새벽 5시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가 어둠을 밝힌다 한들 슬루기와 처한 위험을 줄어들 수 있을까? 가냘픈 배는 여전히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이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강풍이 일시적으로라도 멈추지 않는 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망망대해에 발생한 끔찍한 조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육지에 닿을 수만 있다면 살기는 있을 텐데. 슬루기오의 후가판에는 14살짜리 소년 1명과 13살짜리 소년 2명, 그리고 12살짜리 흑인 수습선원 1명의 탈론에 매달려 있었다. 소년들은 배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쓰는 중이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아무리 용을 써도 탈론이 저절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눈 깜짝할 새 간판은 난간 너머로 나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정이 되기 조금 전에는 집재만 한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기까지 했다. 탈론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만도 기적이었다. 소년들은 파도에 떠밀려 내동댕이 쳤었지만 재빨리 일어났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브리앙, 탈론은 잘 잡고 있어? 브리앙이 대답했다. 그래, 곧은. 속이 제자리로 돌아간 브리앙이라는 소년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브리앙이 다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단단히 잡고 있어. 도니펀, 용기를 잃지 말자. 어떻게든 다른 아이들을 살려야 하니까. 모두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브리앙의 말투에는 프랑스어 억양이 나타났다. 브리앙이 수습선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모코, 어디 다치진 않았어? 그러자 수습선원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브리앙씨. 그런데 배가 파도 위에 똑바로 서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겠어요. 안 그러면 침몰할 거예요. 그때 선실로 내려가는 해지 뚜껑 문이 덜컥 열렸다. 간판 위로 작은 얼굴 둘이 나타났고 이어서 개 한 마리도 머리를 내밀고 지저댔다. 9살짜리 아이가 소리쳤다. 브리앙 형,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이버스. 아무 일 없으니까 돌과 함께 내려가, 빨리. 그러자 더 어려 보이는 다른 아이가 말했다. 형, 무서워. 도니펀이 물었다. 다른 아이들은? 돌이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해. 브리앙이 말했다. 자, 모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담요 속에 들어가 눈을 꼭 감고 있어. 그러면 무섭지 않을 거야. 위험한 건 없어. 모카가 소리쳤다. 조심해요. 파도가 또 오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배 뒤편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다행히 이번에는 파도에 뒤집어 쓰진 않았다. 열린 뚜껑 문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배가 무거워질 테고 그렇게 되면 너 요동하는 파도 위에 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고든이 소리쳤다. 빨리 들어가라니까. 돌아가.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브리앙이 가정한 투도 말했다. 얘들아, 빨리 들어가. 어린 두 소년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소년이 갑판 위로 나타나 말했다. 브리앙,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어? 없어, 백스터. 그냥 크로스 웹 서비스 윌컵스와 함께 아이들 곁에 있어줘.
여긴 우리 넷이서 승부네. 백스터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 아까 더디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해. 그렇다면 폭풍에 정신없이 떠밀려 가고 있는 이 스쿠너에는 아이들밖에 없다는 것 말일까? 그렇다. 아이들밖에 없다. 대체 모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 걸까? 고든, 브리앙, 도니펑, 그리고 수수선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다. 도대체 어쩌다 아이들만 이 배에 타게 된 걸까? 그건 곧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배에 어른이 한 명도 없다고? 배를 보는 성장도 없다는 말인가? 항해를 돕는 선원 한 명도 없다고? 이런 폭풍 속에서 키를 잡은 조사수 한 명도 없다고? 없다. 단 한 명도. 망명대를 위해서 슬로기오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배에 아무도 없다. 게다가 이 바다는 오대양들 가운데 가장 넓다는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부터 남아프리카 해안까지 무려 8,000km나 떨어져 펼쳐져 있는 드넓은 바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재앙이 있었기에 스쿠너의 선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이가 많은 소년이라고 해야 겨우 14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승객들만 내팽개친 듯해 말리 해적들이 선원들을 몽땅 납치해가기라도 한 것일까? 100톤 정도의 배라면 최소한 선장 1명과 갑판장 1명, 그리고 선원 대여섯 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항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원 가운데 오직 수수선원 1명만 있다니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스쿠너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오세아니아의 어느 섬에서? 언제부터 항해 중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아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바다 위에서 슬로기온을 만난 선장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다 위에는 증기선이든 범선이든 간에 어떤 배도 보이지 않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태평양의 여러 항구로 가는 상선들이 수백 척이듯것만 그런 상선도 없고 오세아니아 바다를 지나가는 전기 여객선도 없었다. 하기야 아무리 강력한 기계장치나 튼튼한 돛을 지닌 배가 이곳에 나타난다 해도 아마 폭풍우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표류물처럼 떠다니고 있는 이 배에 도움을 줄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브리앙을 비롯한 소년들은 스쿠너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려고 전력을 다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다. 도니펀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살기 위해선 뭐든 해봐야지. 하느님이 도우실 거야. 브리앙이 말이었다. 어린 소년이 이런 말을 하다니. 원기왕성한 어른도 이런 희망을 품기는 어려울 텐데.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선원들 표현대로 바람이 마치 벼락치듯 무섭게 불고 있었다. 그 표현은 참으로 적절했다. 휘몰아치는 돌풍 앞에서 슬로기오가 당장이라도 벼락을 맞고 쓰러지듯 침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48시간 전부터 그는 큰 돛대에 돛을 태울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돛대가 밑에서 1.2m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그만 부러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돛은 펼칠 수만 있어도 더 안전하게 배를 조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돛 역시 가늘고 긴 꼭대기 부분이 부러졌지만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었다. 하지만 돛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돛대 꼭대기에서 양 배전으로 늘어뜨려 묶은 밧줄을 풀리면 돛대가 간판 위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뱃머리에서 찢어져 너덜거리는 작은 삼각돛이 거센 바람에 타닥타닥 하며 펄럭였다. 마치 연속으로 쏘아대는 총소리가 같았다. 남은 돛이라고는 앞돛뿐인데 그것마저 언제 찢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소년들에게는 바람맞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돛을 접을 만한 힘이 없었다. 돛이 찢어지며 배는 거센 바람을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옆에서 덮쳐오는 파도에 금방 뒤집히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는 타고 있는 사람들도 배와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넓은 바다에 섬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배가 향하고 있는 동쪽에도 육지가 나타날 기미는 없었다. 해안에 좌초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끝없이 펼쳐진 성난 바다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 좌초되는 쪽이 아이들에게 훨씬 나을 것이다. 아무리 우묵한 여울과 암초와 거센 물결이 있고 바위에 부딪혔다 되돌아오는 무서운 파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해안은 그들에게 구원이었다. 입을 벌려 당장이라도 삼키채세를 하고 있는 이 무서운 바다에 비하면 해안은 어쨌든 단단한 땅이 아닌가. 그래서 소년들은 어떻게든 불빛을 찾아 그곳으로 뱃머리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깊은 밤 어디에서도 불빛을 보이지 않았다. 새벽 1시 되었을 무렵 갑자기 무언가 찌르는 끔찍한 소리가 광풍을 뚫고 들려왔다. 도니펀이 소리쳤다. 앞돛이 부러졌어. 수소년이 말했다. 아니에요. 가장자리를 깨민 밧줄이 풀려서 바람에 돛이 뜯겨나가는 거예요. 부양이 말했다. 아무래도 돛을 내려야겠어. 곧은 도니펀과 함께 이 키를 잡고 있어. 그리고 모코, 넌 이리 와서 나를 도와줘. 모코는 수선원인지라도 항해술에 대해 몇 가지 지식을 갖고 있긴 했다. 부대항도 항해에 관해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유럽에서도 오세아니로 올 때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넌 까닭에 배를 조종하는 방법은 조금은 알고 있었다. 항해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다른 소녀들이 모코와 브리앙에게 스쿠너 조종을 맡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브리앙과 모코는 대담하게 배 앞쪽으로 나가겠다. 배가 한쪽으로 기우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든 앞돛을 내려야 한다. 앞돛의 아랫부분 주머니가 불풀어 올라 당장이라도 배가 기울어질 태세였다. 그러면 배가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배가 기울면 돛대 꼭대기에서 양 배전으로 늘어뜨린 새 밧줄을 끊고 앞 돛대 밑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소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브리앙과 모코는 놀랍도록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두 소녀는 광풍이 부는 동안 슬로기오에 계속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갈 수 있도록 돛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마룻줄, 돛대에 메어놓는 줄, 옹기니 늦추어 간판에서부터 1.5m 되는 곳까지 활대, 돛 위에 가둬낸 나무, 옹기니, 활대를 내렸다. 돛에서 찢어진 너덜거리는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아래쪽 양쪽 귀퉁이의 난간에 찌겨든 막대기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용감한 두 소녀는 몇 번이나 파도에 휩쓸려갈 뻔했는지 모른다. 돛은 최소한의 크기를 줄여주자 스쿠너는 이제껏 나아가던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배는 선체만으로도 제법 바람을 받으며 어뢰정과 같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건 참으로도 다행한 일이었다. 파도보다 더 빨리 달려야만 바닷물이 배전으로 넘어 들어오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끝낸 브리앙과 모코는 다시 고든과 도니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키 조종을 도왔다. 그때 또다시 선실로 향하는 해치의 꾹꾹 문이 열리면서 머리 하나가 올라왔다. 브리앙보다 3살 어린 동생 자크였다. 브리앙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자크? 형, 이리 와봐. 빨리. 저 선실 안에까지 물이 들어왔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브리앙이 황급히 해치로 달려가 계단을 내려갔다. 배가 요동할 때마다 함께 흔들리고 있는 램프가 선실 안을 환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불빛 속에는 연함은 명의 아이들이 간이 침대와 소파 위에 모여 있었다. 가장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8, 9살쯤
쯤 되는 아이들이 두려움을 떨면서 서로들 꼭 붙어 앉아 있었다. 부디양이들 우선 아이들을 안심시킬 요양으로 말했다. 위험하지 않아. 형들이 있잖아. 걱정 마. 그러면서 휴대용 램프를 선실 바닥을 비춰보니 제법 많은 물이 그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이 물은 어디서 온 거지? 배 바깥벽에 갈라져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온 것일까? 알아봐야겠다. 배 앞쪽에서 커다란 방 하나와 식당 선원실이 있었다. 부디양은 각 방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다. 수선들 위와 아래를 살펴보았지만 물이 새어 들어올 만한 틈새는 없었다. 아무래도 배가 기울었을 때 뒤에서 큰 파도가 간판을 덮치면서 많은 양의 물이 해치를 통해 흘러 들어온 것 같았다. 그렇다면 위험할 것은 없었다. 부디양은 현실 가운데로 지나다니며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아이들의 불안감이 조금 사라진 것을 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키를 잡았다. 이 스코너는 날씬한 유선형의 배 밑에 구리를 맞대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물이 전혀 새지 않고 파도의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제 새벽 1시였다. 구름이 두꺼워져도 더욱 지쳐진 어둠 속에 강풍이 미친 듯이 불어댔다. 배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시피 한 채로 달려가는 중이었다. 바다제비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대기를 갈랐다. 새들이 나타났으니 육지가 가까웠다고 봐야 할까? 아니다. 바다제비는 해안에서 수백 캔이나 떨어진 곳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새이다. 폭풍 속에서 새는 역시 바람과 싸울 힘이 없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스쿠너와 마찬가지로 무력하게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배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도 나무마저 찢어지는 모양 소리였다. 너덜너덜한 돌조각이 공중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갈매기들처럼 보였다. 도네펀이 외쳤다. 이제 앞돈마저 없어졌어. 다른 곳으로 올릴 수도 없는데. 부디양이 말했다. 상관없어. 그래도 속도는 줄이지 않을 거야. 도니펀이 반박하듯 말했다. 말은 잘하는구나. 너처럼 배를 조종하다가는 그때 오가 소리쳤다. 조심해요. 뒤에서 파도가 와요.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 뒤편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간판을 덮쳤다. 그 물살이 해치까지 떠밀려 가는데 부디양과 도니펀 고드는 있는 힘을 다해 해치를 꽉 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모코는 뒤쪽에서부터 앞쪽까지 수르기에 완전히 덮인 바닷물을 함께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수영보트 두 척이들 중간부터 한쪽으로 활대로 쓰이는 목재들 나침반 상자도 함께 휘쓸려 가버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충격으로 배 난간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많은 물이 순식간에 배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었다. 덕분에 물의 무게로 인해 배가 가라앉을 위험만을 피할 수 있었다. 겨우 입을 열 수 있게 된 부디양이 수습선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모코! 모코! 도니펀이 말했다. 바다에 빠진 걸까? 고든이 벤전 앞 밖으로 몸을 굽히고 바다 쪽으로 보다보며 말했다. 아니겠지. 설마 보이지 않아. 소리도 들리지 않고. 부디양이 나섰다. 그를 구해야 해. 구명대와 밧줄을 던져줘야겠어. 비바람이 잠깐 약해진 틈을 타 부디양이 큰 소리로 다시 외쳤다. 모코! 모코!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수선원의 목소리였다. 부디양이 소리쳤다. 바다에 빠진 건 아니야. 목소리가 배 앞쪽에서 들렸어. 내가 가서 구할게. 그는 간판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반쯤 풀린 밧줄 끝에 늘 흔들리고 있는 도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한데 조심하는 한편 좌우로 흔들리는 배 간판에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수선원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또 한 번 들리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부디양은 듯 가진 듯 고생 끝에 간신히 선원실로 통하는 해치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수선원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도 대답도 없었다. 그렇다면 모코는 조금 전에 외침을 마지막으로 또다시 배를 덮친 파도에 휩쓸려 간 것일까? 그렇다면 그 부대한 소녀는 지금쯤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 분명했다. 파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바람을 타고 달리는 스쿠너만큼 빠르게 그를 실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코는 실종된 것일까? 아니다. 약한 외침소리와 부디항이 귓간에 들려왔다. 부디항은 앞도세에 비스듬히도 꽂혀있는 건영기,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내리는 기계, 옹기니, 건양기 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두 손으로 주변을 더듬자 발버둥치는 몸이 만져졌다. 모코였다. 모코는 나간의 뱃머리가 만나는 모서리에 끼어 있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룻줄이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서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그를 휩쓸어 가려는 순간 마룻줄에 걸리는 바람에 목이 졸려 죽을 뻔한 것이다. 부디양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모코가 묶고 있는 마룻줄을 툭 끊었다. 그리고 모코를 부축해 배 뒤편으로 들어왔다. 모코가 말할 기운을 되찾은 뒤에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부디양씨.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가 다시 자기 자리에서 키를 잡았다. 이제 4명의 소녀는 슬루기오가 바람을 타고 가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막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부디양의 생각과는 달리 앞돛에 거의 사라진 이후로 배의 속도는 조금 줄었다. 이로써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 배보다 파도의 속도가 더 빠르면 파도가 뒤쪽에서 배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새들 끄트머리라도 펼칠 수 있다면 좋으려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남반구에서 3월은 북반구에서 9월에 해당한다. 이 무렵에는 밤의 길이가 낮보다 더 짧지도 길지도 않다. 지금 새벽 4시쯤이 오는 머지않아 동쪽에서 다시 말해 폭풍이 떠밀려가고 있는 슬루기오의 앞쪽에서부터 수평선이 뿌옇게 밝아올 것이다. 날이 밝으면 혹시 강풍의 위력도 좀 떨어질까? 혹시 육지가 보일까? 그래서 이 어린 선원들의 분명히 몇 분 안에 바뀔 수 있을까? 새벽이 저 하늘 먼 곳에 물들이면 알게 될 것이다. 4시 반쯤이 되다. 새벽빛이 조금씩 퍼지더니 바로 머리 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개 때문에 약 400m 앞까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머리 위로 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 폭풍의 맹렬한 기세는 전혀 잦아들지 않았다. 저 멀리에서는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가 봄쪽으로 바다마저 모습을 감춰버렸다. 스쿠너는 높은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친 파도에도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다가 옆에서 파도가 덮쳤다면 벌써 뒤집혀도 몇 번이나 뒤집혔을 것이다. 내 소녀는 아수라장 같은 물결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파도가 한시라도 빨리 잠잠해지지 않으면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슬루기오는 이 상태로 24시간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간판 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파도의 해치가 부서지고 말 것이다. 바로 그때 모코가 소리쳤다. 육지예요! 육지! 모코는 안개 사이로 언뜻 동쪽 부근에서 해안선을 본 것 같았다. 잘 본 걸까? 어렴풋한데 해안선은 소용돌이치는 구름과도 뒤섞여 분간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부디양이 묻었다. 분명히 육지였어? 네, 육지요! 동쪽이었어요! 모코가 수평선의 한 점을 가리켰지만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니폰도 물었다. 확실히 봤어? 네, 확실해요. 안개가 조금 거치면 잘 보세요. 저쪽이에요. 앞도세 약간 오른쪽. 아, 보세요. 저기에요. 안개 차츰 뒤로 물러나자 마침내 바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금 뒤에는 몇 킬로미터 앞까지 환히 보였다. 부대왕이 소리쳤다. 맞아! 육지야! 정말 육지야! 고준이 뚜렷하게 보이는 해안선 주위를 깊게 관찰하고 나서 말했다. 그래, 아주 낮은 땅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대륙인지 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넓은 수평선 하쪽으로 10km 정도 길이로 육지가 펼쳐져 있었다. 다행히 마침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으니 항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짐작건대 수색기온은 1시간도 안 되어 그곳까지 떠밀려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육지에 닿기 전에 배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일만 없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다. 하지만 소년들은 그런 문제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눈앞에 나타나는 육지를 보며 그들은 이제 살았다는 생각만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바람이 다시 더욱 거세졌다. 슬루기어는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해안을 향해 달려갔다. 태양은 마치 하얀 하늘 위에 잉크로 그린 듯 산의 참처럼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해안선 뒤편으로 철벽이 쏟아있는데 그 높이는 아무리 높게 보아도 60m 안 될 것 같았다. 절벽 앞에는 노란 모래사장이 펼쳐 있었고 모래사장 오른편은 둥글게 둘러싼 숲이 내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아! 슬루기오가 암초지대를 만들지 않고 저 모래장이 나올 수 있다면 그곳이 강어기가 있어서 배를 안전하게 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어린 생애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도니폰과 고든과 모코가 키를 잡고 있는 동안 브리앙은 뱃머리로 가서 차츰 가까워지고 있는 듯 육지를 바라보았다. 배의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하지만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는 찾을 수 없었다. 산이나 개울에도 어긴 같은 건 보이지 않고 배가 단판에로 올라설 만한 모래사장도 보이지 않고 절벽 밑으로 펼쳐진 모래사장 앞에 넘치는 파도 사이로 검은 머리들 삐죽삐죽 내놓는 암초들이 쭉 늘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괴물처럼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 사정없이 암초를 때려댔다. 슬루기어가 암초에 부딪힌다면 그 자리에서 산탄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때 브리앙에게 떠오른 생각은 어차피 배가 자초할 거라면 차라리 모두 간판 위에 있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시로를 내려갔는데 해치를 열고 소리쳤다. 모두 올라와! 제일 먼저 개가 뛰어 올라갔다. 이어서 연합문들 몇 명의 아이들이 간판으로 올라와 기다시피 해서 배 뒤편으로 갔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여울들 때문에 더 높아진 무서운 파도를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아침 6시가 조금 못되어 슬루기어는 암초 근처에 이르렀다. 부대왕이 외쳤다. 잘 봐봐. 꼭 잡아야 해. 그러고는 윗옷을 벗고 아이들이 이들 파도에 휩쓸려갈 경우에 대비해 구조할 준비를 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분명 충격으로 크게 흔들릴 것이다. 첫 번째 충격으로 큰 진동이 느껴졌다. 슬루기오 뒤쪽 연골이 바닥에 닿은 것이다. 하지만 선체는 흔들렸어도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파도가 밀려왔다. 이번엔 배가 높이 들린 덕분에 뾰족한 모서리를 드러내 암초를 조금도 스치지 않고 15m 정도 앞으로 나가갔다. 그러고는 약간 왼쪽으로 기운 채 파도 거품 가운데 꼼짝 않고 멈추섰다. 바다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변까지는 아직 400m 남아 있었다.